그래서 보자. 오늘은 파트 2 여기입니다. 다들 앞에 수학 공부하고 왔어요? 수학 안 들었어요? 자기는 수학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요? 수학 듣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럼 지금 바로 집에서 온 거예요? 자기도 바로 집에서 온 거예요? 바로 집에서 온 거예요? 그렇구나. 왜요? 그래요? 왜 그런 표정? 카이스트 때문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일 1시에 올 수 있어요? 네? 내일 1시에 올 수 있어요? 내일이요? 응. 네. 자기는요? 네. 자기는요? 뭐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네. 아. 아니. 1시 오면 진짜 붕 뜨긴 할 텐데 아무튼 뭐. 뭐 그냥 바쁘다고요? 아니요 진짜 붕 뜨긴 할 거. 그래요? 그럼 됐어요. 됐어요. 왜요? 네. 아니 이게 원래 이 수업 1시에 내가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에 수학 선생님 수업이 있어가지고 보통 수학 듣고 이거 듣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도 수학을 안 들으니까 근데 3시간 동안 내가 막 놀고 밥 먹고 막 자고 막 이랬거든요. 빨리 집에 가려고. 자 해봅시다. 자 45번. 물론 더웠어요. 자 거기 45번 봅시다.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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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해볼 얘기가 뭐냐면 오늘 할 얘기는 어제보다는 조금 익숙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울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또 할 만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소결합 배운 적 있죠? 배운 적 있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수소결합을 하나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다 아는 줄 아는데 잘 모르는 수소결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 수소결합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아이고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렇지. 우선 첫 번째는 요런 작용기가 필요하죠. 이제 수소를 중심으로 얘가 어딘가에 기본적으로 결합돼 있고 여기에 뭔가 또 다른 분자의 Y가 붙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 요 X하고 Y가 플러린 산소 질소. 그래서 X하고 Y는 X하고 Y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똑같이 이제 플러린이어도 되고 산소인데 질소고 질소인데 플러린이고 이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건 분자 간 상호작용이고 그 분자 간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조건은 우선 수소가 플러린이나 산소, 질소에 직접 결합을 한 다음 다른 분자에 또 플러린이나 산소나 질소 가까이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분자 간 상호작용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알죠? 여기까지 알죠? 많이 들어봤죠? 이때 여기서 이 수소하고 이 플러린, 산소, 질소는 결정적으로 어떤 수치의 차이가 심하게 납니까? 바로 그 유명한 전기음성도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큰 편이죠. 한번 읊어볼까요? 플러린 얼마? 4 정도 되고 산소는 3.5, 질소가 3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어느 정도죠? 2.2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고 2.1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책마다 다양한데 그래서 부분 전하가 이 수소가 플러스가 나타나요, 마이너스가 나타나요?
플러스. 수소가 플러스 성격이 나타나고 양쪽에 붙어 있는 x하고 y가 마이너스. 아시겠죠? 저런 성격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이 델타 플러스 수소하고 델타 마이너스 다른 y라는 원자 사이에 큰 정전기적 인력이 크게 상대적으로 좀 놀라웠게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른다? 하이드로진 본딩. 우리말로 그냥 수소계란이라고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이드로진 본딩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편의상 앞으로 HB 이렇게 줄여 쓰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상황, 요런 건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여기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수소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짜잔. 짜잔. 지호야. 이게 뭐예요? 이 이름이? 걔 이름이요? 예, 맞는데. 예, 좋습니다. 예. 근데 키톤은 이 녀석이 이제 작용기 표현이고, 요런 작용기를 가졌을 때 키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체 물질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아세톤입니다. 아세톤 어디가 있으죠? 되게 이름이 아주 살벌한 네일 리무버 알죠? 이름이 왜 이렇게 무섭냐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어머 선생님 아이 리무버도 있어요. 이름이 너무 살벌하구나. 근데 이거 아세톤 알죠? 그래서 왜 매니큐어 이렇게 좀 지저분해서 이렇게 슥슥 좀 쭉쭉 잘 닦이잖아요. 그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얘가 뭘 억수를 잘하냐면 그럼 여기서 퀴즈. 얘는 물에 잘 녹을까요? 물에 잘 안 녹을까요? 물에 잘 섞일까요? 물에 안 섞일까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네일 리무버를 오늘 집에 가서 수도가에 딱 버리고 물 같이 넣어봐요. 여기 쑥 해봐요. 그럼 그게 제일 확실하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당연히 안 해봤죠. 그래서 그 네일 리무버 같은다가 물 좀 떨어뜨려 섞어보세요. 결론은 끝장나게 잘 섞입니다. 결론은 무한대로 섞입니다. 모든 비율에 대해서 물이랑 완벽하게 섞입니다. 왜냐?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산소작용기가 있죠. 자, 물의 루이스 구조를 요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잘 보세요. 수소가 산소 FON 중에 누구 하나랑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수소가 옆에 또 다른 산소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가까이 있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바로 수소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톤하고 물은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둘 사이 인력이 큰 편이겠어요? 작은 편이겠어요? 억수로 커서 아세톤 물에 넣으면 무한대 비율로 다 섞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소결합이 나타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꼭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 분자 사이에서만 혹은 알코올끼리만 무슨 수소결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OH 작용기가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FON이 있으면 분자의 종류가 달라도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 가능하겠죠? 이거. 자, 이때 이 수소결합에 대해서 이 결합각 조건 결합각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여기서 이제 또 간단한 퀴즈. 어떤 간단한 퀴즈? 하이드로진 본딩에 의한 인력 효과가 최대가 되려면 시타는 얼마? 자, 그럼 웬 시타냐? 자, 그럼 이제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루이스 구조를 그러니까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을 루이스 구조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산소가 있고, 자,
여기 슈쇼, 슈쇼. 자, 꺾인 형태의 이제 물 분자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있고요. 오,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디 그럴까? 이렇게 슈쇼, 또 이렇게 슈쇼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서도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수소가 산소 사이에 껴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각도 시타라고 하는 건 여기를 얘기합니다. 저기가 몇 도일 때가 제일 좋을까요? 혹은 수소 결합에 의한 안정성이 아주 최대가 될까요? 가인이? 아니, 가인 맞죠? 그래. 몇 도? 찍어요? 아니 뭐 찍어도 되고 뭐 어떤 논리 구조가 있어도 되고 만약 이게 시험 문제 나왔으면 어떡할까? 이게 시험이 나왔거든요. 시험 문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몇 도? 좋아요. 가연은 몇 도? 지호야 몇 도? 120도. 120도. 와인. 약간 얼음 구조가 그렇게 생기지. 아 얼음 구조가 이렇게 120도. 그렇군요. 자, 가인이라면 자 그리고 이 각도를 설명하는 방법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어? 네, 중학생이 알 수 있는 지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좀 똘똘한 초등학생? 그리고 재밌는 건 이게 몇 도인지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은 있겠죠. 네, 봤습니다. 그것도 많이 봤습니다. 아주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봤는데 뭘 본지를 모르는 거지. 화학 1, 화학 2 교과서에도 다 나옵니다. 일반 학책에도 나오고요. 과학과 관련된 모든 서적에 이거 답이 다 나옵니다. 109 정도. 109.5도. 109.5도. 자, 네. 아주 간단한 그 고전역학입니다. 매우 간단한 고전역학. 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도 본 적이 있고요. 107도? 어? 107도? 107도. 107도. 180도. 정답! 180도예요. 180도예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걸 봤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첫 번째 내가 이렇게 그려놨죠. 그죠? 내가 저렇게 그려놨잖아요. 우선 내가 저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또 교재에 내가 이 그림을 수록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시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저 뒤에 어디가 있냐? 수록해뒀네. 그 나눠드린 교재 4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나눠드린 교재 44페이지. 자, 나눠드린 교재 44페이지 찾았어요? 지효야 찾았어요? 자, 그 44페이지에 보시면 45번 문제 보이세요? 45번 문제? 보이세요? 45번 문제? 네. 자, 이 45번 문제 보시면 그 1번에 그 유명한 얼음 결정 구조의 그림이 거기 그려져 있거든요. 아까 지호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20도라고 하면서 뭐라 이게 각도가 있고 막 뭐가 뽕뽕뽕 뚫려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얼음 결정 구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이게 교과서에 다 나온 그림인데 난 이건 이제 어느 무기화학 책에서 가져온 건데 일반 학책에도 나오고 화학원 책에도 나오고 화학부 책에도 나오고 뭐 교과서에 나오고 참고서에도 다 나와요 이건. 아니 인터넷에 그냥 아이스라고만 쳐도 이 그림 다 나와요. 그럼 그때 그 그림 1에서 45번에 이제 그림 6 얼음 형성 시의 수소 결합의 구조라고 하는 것에서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 또 큰 동그라미가 있고 작은 동그라미가 있죠.
그림 6에 보시면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큰 동그라미 누구겠어요? 산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작은 동그라미 누구겠어요? 수소죠.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수소를 중심으로 일직선이죠.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한테 물으시면 선생님도 잘 모를 거예요. 항상 보는 그림인데 우리가 신경 써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왜 180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거의 부분 전화가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쫙 당기니까 이렇게 제일 땡겨요. 아니 그러니까 저쪽 붙어 있는 산소가 전자를 당기면 땡겨요. 약간 직선 방향으로 갈 때 제일 부분 전화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봅시다. 좋아요. 수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분 전화가 플러스죠. 그죠? 근데 반면에 산소는 부분 전화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럼 봅시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끼리는 무슨 힘이 작용하죠? 인력. 그런데 얘하고 얘 사이는 뭐가 나타날까요? 그렇지. 그러면 왜 180도냐면 바로 산소 델타 마이너스 사이의 청력을 전체적으로 좋게 만들려면 청력은 강화시켜야 돼요. 청력은 약화시켜야 돼요. 청력을 약화시켜야 되죠. 그러면 둘 사이의 청력을 작게 만들려면 둘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유지해야 되겠어요? 멀게 유지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렇지. 거리를 멀게 만들어야 한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지금 이 말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정말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초등학생 정도의 물리 실력이라고요. 네, 초등학생 정도의 고전 역학 실력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수소결합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 결합각 조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빠르바르바르바 고체 결정을 이루었을 때 밀도가 감소하고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 얼음이 만들어졌을 때 중간에 물에서는 어떤 구멍들이 막 이렇게 빈 공간들이 생긴다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바로 저 180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가위가 레고 좋아해요? 아니요. 뭔진 알죠? 네. 그렇죠. 저 레고 좋아해? 아니요. 좋아하진 않아. 그렇죠. 가인아 레고 좋아해? 우리 집 가인 좋아하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레고를 좋아하거든. 내가 레고를 좋아해가지고 몇 년 전에 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이 영화 개봉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레고에서 그 어벤져스 시리즈가 레고로 다 나왔었거든요. 쫙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싹 다 샀어요. 싹 다 사가지고 한 그때 다 사는데 한 60, 70만 원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쫙 다 사가지고 집에 이만큼 사두고 그거 딸들하고 나 막 만들었거든요. 지금 집에 가면 쫙 다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키덜트라고 하죠. 내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레고 되게 좋아하는데 레고를 좋아하진 않아도 한 번은 해봤죠. 네. 한 번은 해봤죠. 그 레고를 이제 이게 상자를 딱 뜯어갖고 탈탈 쏟으면은 거기 이제 알록달록한 부품하고 그다음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명서대로 이제 다 맞춰가지고 다 만들었어. 그러면 그 다 만든 걸 다
다시 원래 그 상자에 넣으려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근거죠. 어. 이해했어요? 왜냐면 레고 블록을 조립한다는 건 어떤 부분하고 어떤 부분을 끼우는 거지만 어떤 부분하고 어떤 부분의 각도를 이렇게 각도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부품하고 어떤 부품이 있는데 각도를 자유롭게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그거 하면 각도 제한이 없으면 필요하면 고밀도로, 필요 없으면 저밀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도가 유지돼야 되면 그 유지돼야 되는 각도 때문에 버려지게 되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고를 다 뜯어가지고 부품 상태로 만들면 상자 안에 들어가는데 걔네들을 끼워가지고 특정 부분의 각도를 유지시키면 절대로 그 안에 다시 들어가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소 결합은 이런 식의 뭐가 나타난다? 결합값 제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던 그림처럼 얼음을 만든다고 할 때 중간에 빈 공간이 붕붕붕 이렇게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좋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1, 2, 그 다음 3. 자, 그렇다면 아이디얼, 아주 이상적인 아이스, 얼음, 결정, 구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음이 수소 결합이 완벽하게 잘 이루, H2가 수소 결합을 가장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상태가 얼음이잖아요. 그 얼음이 오류 없이 일체 오류 없이 완벽한 어떤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치자라고 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션쇼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짜자자잔 슈쇼 슈쇼 이렇게 산소를 중심으로 슈쇼가 두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이 각도 굉장히 유명해서 뭐 104도 이렇게 외우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산소 주변에는 수소 말고 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뭐도 있어요. 바로 비공유전자가 있죠. 비공유전자가 몇 쌍 있죠?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얘가 한 방향 혹은 두 방향으로 비공유전자가 짜잔 짜잔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H2O 분자의 입체 구조를 루이스 구조를 약간 입체 구조적으로 한번 그려보았어요. 그럼 얘가 다른 물 분자랑 수소 결합을 이룬다라는 말의 뜻은 이겁니다. 수소를 중심으로 어쨌건 산소가 이 수소를 둘러싸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자의 샨쇼 그게 이제 H2O 또 다른 H2O 분자 탄소겠죠. 요 사이에서 요렇게 바로 수소 결합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수소를 중심으로 각도가 몇 도라고요? 수소를 중심으로 각도가 몇 도? 180도. 알겠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H2O 분자가 있고 요렇게 수소 결합 또 180도. 그런데 산소가 가지고 있는 이 비공허 전자쌍 이쪽으로도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또 다른 물 분자가 접근해서 요렇게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어떤 한 수소를 중심으로 어쨌거나 산소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기서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비공허 전자쌍에도 어떻게 또 다른 물 분자에 수소가 접근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또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 거지. 알겠죠? 역시나 여기서도 수소를 중심으로 몇 도? 180도, 180도, 180도.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이 입체 구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어떤 분자의 수소가 다른 분자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쪽으로 향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이드로진 본딩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수소결합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분자의 수소와 다른 분자의 비공호 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수소를 중심으로 이제 산소, 뭐 산소, 플로라이드, 뭐 질소, 산소 그런 전기임성도가 큰 원자인 건 맞는데 그때 그 수소가 그 전기임성도가 큰 원자의 비공호 전자쌍 쪽으로 향하면서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 여기 봐봐. 손바닥이 두 개가 있죠. 그럼 이 두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압 하면 박수를 칠 수 있잖아요. 박수 몇 번 쳤어요? 박수 한 번 쳤죠. 그러면 두 손바닥을 이용해서 박수를 한 번 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손바닥이 절반의 박수를 쳤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손바닥 하나로는 박수를 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소결합이 만들어지려면 수소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받아줄 비공호 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한 수소결합이 나타날 때 요거를 딱 절반을 나눠가지고 요만큼이 수소결합의 절반, 요만큼이 수소결합의 절반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지키고 있겠지? 좋았어.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H2O 한 분자당 수소결합 절반이 네 방향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한 분자당 수소결합이 몇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까지 만들어질 수 있죠? 맞나요? 지효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H2O 그래서 결국 나타날 수 있는 최대 하이드로진 본딩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소결합 절반인데 그게 네 방향이 있거든. 근데 그게 H2O 한 분자야.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된다? 두 개의 하이드로진 본딩이 H2O 한 분자당 나타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개수 측면에서는 한 H2O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거지만 각 방향마다 수소결합을 절반으로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수소결합이 존재하는 전체 개수는 이런 식으로 한 분자당 2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 수소결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또 어디서도 반복된다는, 이 모습이 여기서 또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반복이 돼서 3차원적으로 무한인 이 큰 결정을 이룬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거기 퀴즈에 있는 것처럼 자, 얼음 18g에 존재하는 수소결합의 수는 몇 개인가? 그럼 몇 개겠어요? 자, 그럼 그 문제 괄호 1번 찾았어요? 괄호 1번? 괄호 1번 보시면 얼음 18g에 존재하는 수소결합의 수는 몇 개인가? 그럼 몇 개겠어요? 2몰계라는 거 아세요? 2몰? 왜냐면 얼음 18g이면 H2O 몇 몰이에요? 18g이면 얼음 18g이면 H2O 몇 몰이에요? 1몰이잖아요. 그러면 1몰도 개수, 어떤 몰이라고 하는 것도 개수의 단위니까 H2O가 1몰계가 있어요. 그걸로 무한한 결정 구조를 만들어서 수소결합을 만들어서 그 얼음 결정을 만들면 그 안에 수소결합은 몇 개가 존재한다? 그거의 2배. 그래서 수소결합은 2몰계가 최대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인 알겠죠? 가인이도 알겠죠? 지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 숫자 두 자리라는 건 이게 실제로 이제 개수라고 했으니까 아보가드로 수로 바꿔서 2몰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하는 거죠. 1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근데 두 자리라는 건 응. 12. 예, 그 이제 2몰인데 사실 이렇게 답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상관없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승 여기 해놨고 12 곱하기 10의 23승 개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유효 숫자 두 자리. 괜히 이몰개라고 해도 어차피 이렇게 뭐 그 앞에서 말로 하는 거라 뭐 이몰입니다 해도 뭐 오케이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알겠죠? 이거 자, 다 썼어요? 자, 지운다. 지운다. 자, 그다음 여기 지울게요. A. 두 번째 나는 이 두 번째 2번 문제를 보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여러분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전기음성도를 가진 원자에 결합된 수소 원자만이 이웃한 분자의 고립전자성과 강한 정전부적 인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자, 가연아 답해볼까요? 그래야 뭔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서 전기음성도 수소가 커서. 더 큰 수소가 큰 부분 전화를 부분전을 띄기 때문에. 띄기 때문이다. 좋아요. 지우 2번 한번 답해볼까요? 자, 면접하는 김에 한번 말로 발표를 해보는 거야. 2번. 저 다 아는 말이죠, 그렇죠? 뭐 하나 모르는 말 없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말이라고요? 그럼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이걸 답해봐라라고 뭐라고 답할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뭐라고 말을 해봐요, 말을 뭐. 정전기적 어. 인력이 정전기적 인력. 일어나야 하니까 그 플로님의 식에 따라서 보면 그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클수록 힘이 커지니까 네, 수소의 부분 전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더 전기음성도가 센. 아, 그런가요? 좋습니다. 가윤이는? 네, 말해도 내용 똑같은 거. 똑같을 거야. 아니, 해봐요. 말을 해봐. 이거 발표를 해야 되잖아. 하는 김에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수소 원자가 큰 전기 음성도를 가진 원자에 결합이 됐을 때 그럴 때? 원자가 큰 전기 음성도를 가진 원자가 이제 부분적으로 더 델타 마이너스를 더 강한 델타 마이너스를 띌 거고 그러니까 수소 원자도 더 강한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되면서 다른 그 이웃한 분자의 고립 전선쌍을 만나게 됐을 때 더 강한 인력을 낼 수밖에 없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풀라고 해도 내 제자 중에는 국가대표인 애들도 있거든요. 국가대표인 애들도 많은데 수십 명인데 얘들한테 이걸 풀게 해도 이걸 제대로 푸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중에 조금 더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돈을 벌어서 좀 더 벌고 사회적 지위도 조금 더 있어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진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 중에
만약에 그 말이죠, 말.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말로에만 국한을 해보면 어떤 말을 많이 쓸수록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어떤 말을 많이 쓸 때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아, 좋은 말이요? 어떤 말? 좋은 말이요? 못하고 있어도 잘하다 이렇게요? 어떤 말을 많이 쓸 때 그 사람은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클까요? 혹은 더 향상될 가능성이 클까요? 할 수 있어? 실력이 더 향상되고 더 행복해지고 남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보통 이런 말을 아주 많이 써요, 평소에. 바로 감탄사예요. 감탄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와 맛있다, 우와 예쁘다, 우와 좋다, 우와 신기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미래에 남들보다 앞서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일까요? 자, 뭔가 또 짐작되지 않아요? 감탄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밖에서 외부에서 벌어진 일을 내 안으로 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맛있다고 하는 게 외부의 것을 먹어들 맛있는 거 아니에요. 멋있다고 하는 것도 외부의 것을 봤을 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와 신기하다고 하는 건 다른 걸 봤을 때 신기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뭔가 되게 재밌는 게 있어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과 상호작용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죠. 감탄사를 많이 쓰는 사람은 바로 주변의 많은 것들로부터 계속 배운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평소의 언어 습관을 딱 돌이켜 봤을 때 스스로 감탄사를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 종종 생각을 해봐요. 알겠죠? 근데 내가 애석하게도 이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이 감탄사를 잘 안 써요. 네, 그게 내가 볼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 감탄사를 많이 쓸수록 사실은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생각을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는 꼭 해보도록 해요. 알겠죠? 그 다음 말의 진심은 어디에 담겨있죠? 누군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의 진심은 어디에 담겨있죠? 말의 진심. 자, 잘 봐요. 봐. 어이구, 잘했다. 라고 할 때 이 말의 진심이 어디 담겨있어요? 어휴와 잘, 여기에 진심이 들어있죠. 그쵸. 즉 말의 진심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부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목적어, 뭐 동사, 뭐 명사 막 써도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어떤 부사를 쓰는지를 잘 봐야 돼요. 부사에 진심이 들어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명사나 동사를 보고 그 말의 뜻을 파악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한국어에는 이 부사를 넘어서 이 문장의 모든 관계와 혹은 그 논리 관계와 문법 관계를 함축해주는 아주 강력한 그 언어 부분이 있죠. 다른 나라 말에는 없는. 뭐가 있어요? 조사가 있죠. 그래서 한국말에는 이런 말 있잖아.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즉 조사 하나에 따라서 문장의 뜻이 완벽하게 달라진다고요. 그럼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이 문장 다시 읽어보세요. 이 괄호 2번에서 이 문장의 핵심 조사가 어디 있겠어요? 핵심 조사. 많이? 네, 바로 수소 원자 만. 알겠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수소 원자만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이 그 학생들을 위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결합된 오직 수소 원자만이라고 썼으면 조금 더 명확해졌겠죠? 근데 오직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소 결합과 관련해서 전기음성도만 배웠기 때문에 전기음성도 얘기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화자의 질문은 전기음성도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음성도에 대한 정보는 모두 다 얘기해주고 있으니까요. 전기음성도 관련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정전기적 인력이 세지잖아요. 즉 전기음성도와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문제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그걸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수소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보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의 문해력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한국어의 무서움 뭐 이런 거 그죠? 방금 여기 있잖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보다 이 문제가 언급하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일 수소결합에서 전기음성도 효과가 중요하지만 그 전기음성도 효과가 수소결합 모든 걸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자, 뭔 말이냐? 자, 수소결합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질쇼, 슈쇼, 질쇼. 자, 그래서 수소결합 돼요, 안 돼요? 아, 되잖아요. 언제 되죠? 그래서 수소가 여전히 델타 플러스, 질소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자, 이때 얘들의 전기음성도를 각각 표현해 볼게요. 자, 요게 전기 음성도 표현이라고 했죠, 그죠? 전기 음성도를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으로 쓸게요. 자, 질소 전기 음성도 얼마? 질소 전기 음성도 얼마? 3. 수소 얼마? 2.2. 그러면 이렇게 전기음성도의 차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한번 차이를 따져보자면 얼마 차이나? 얼마 차이나? 0.8 차이 나죠? 그죠? 이럴 때 이 사이에서 수소결합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안 이루어진다고 해요? 수소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수소를 중심으로 질소 있어도 수소결합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때요? 자, 플로라이드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플로린 4죠? 4죠? 탄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2.555 이 정도인데 2.6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탄소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알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 전기음성 차이 얼마예요? 여기보다 더 크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소결합이라는 말을 써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게 왜 없어요? 저런 걸 안 배우잖아요. 왜 안 배우고 있어요? 저런 게 없으니까 안 배우고 있어요. 이 문제의 문제의식을 알겠어요? 이 교수의 질문에 대한 문제의식? 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거냐면 저런 현상 때문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고교 교과 과정에서 안 다루는 내용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고교 교과 과정에 다 다루는 거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서울대를 다니는 사람, 서울대에서 교수쯤 하는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러느냐? 바로 요 수소의 기가 막힌 성격을 알아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소의 물리적 성격. 첫 번째 일.
과연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1, 첫 번째 1. 수소는 오직 전자가 하나뿐입니다. 오직 전자가 하나뿐입니다. 맞나요? 네. 수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 1번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바로 고맙습니다.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지. 자, 만약에 수소가 완벽하게 이온이 돼서 H 플러스 이온이 됐다. 그러면 H 플러스 이온은 그 안에 전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자가 아무것도 없는 얘는 순수한 양성자죠. 맞습니까? 그 다음 완벽한 이온화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소 델타 플러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분 전하가 0.4 플러스라고 칩시다. 그러면 수소가 원래 전자가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전자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0.4 플러스가 됐으면 전자가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0.6개의 전자가 남아있는 상황을 수소 0.4 플러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 0.6개면 전자가 1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1도 없네? 그쵸. 1도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얘는 전자 밀도가 높다는 얘기했어요? 낮다는 얘기했어요? 매우 낮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요 수소 델타 플러스는 다른 원자의 전자구를 속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침투할 수 있습니다. 자, 저기 묘한 표현 침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자, 예를 들어 어떤 알코올 분자 사이에서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알코올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기느냐면 산소, 수소에 한쪽에 탄소 뭐 이런 애들이 붙어 있는 게 알코올이거든요. 그럼 이런 녀석도 OH 자분기가 있으니까 수소 결합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알코올 분자가 이렇게 주변에 접근을 했을 때 여기서 수소 결합이 나타날 터이고, 이때 이제 학자들이 참 사람들이 대단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했어요. 거리.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산소와 산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놀라우게도 250 피코미터가 나오더라. 가연아, 피코의 뜻은? 피코의 뜻은? 10. 피코라고 읽고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 자, 근데 아니 이 숫자를 외우고 있을 것도 아니고 직업적으로 화학을 할 게 아니고 그걸 외울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냐? 라고 했을 때 이때 재밌는 건 산소의 원자 크기가 얼마냐? 150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 하나로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비교해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침투 모델링을 한번 살펴보시면
짜자자잔. 얘가 누구? 옥시젠입니다. 요 옥시젠. 당연히 델타 마이너스니까 델타 마이너스의 옥시젠. 그리고 얘도 그 옆에 있는 또 옥시젠입니다. 얘도 지금 델타 마이너스. 그런데 이게 크기가 여기가 150이라며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0이라면 수가 없어요. 뭐가 돼야지? 겹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겹쳐지는 게 가능하냐? 요 중간에 얘가 양쪽 전자그룹을 매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소가 한쪽 분자에 결합해 있지만 그 한쪽 분자에 결합해 있는 수소가 다른 분자의 전자그룹 속으로 쑥 들어가서 마치 두 원자가 화학 결합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묘한 현상을 일으키는 게 요거이 바로 수소결합입니다. 무슨 말 났죠? 그렇다면 왜 수소결합 같은 것이 탄소에는 안 일어나는지 말을 만들 수 있겠어요? 수소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근데 탄소에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네. 탄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6번. 6번이니까 전자 다 세면 총 몇 개 있어요? 총 몇 개 있어요? 6개, 6개 있잖아. 자, 만약에 양이온이 됐다고 치자. 1 플러스 양이온이 돼도 몇 개 남아있어요, 전자가? 여전히 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탄소의 경우는 여전히 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침투가 된다 안 된다? 이러한 침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전자가 많아서 침투가 불가능하다는 게 네. 단순히 자. 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전자 그룹에 전자들만 있죠. 그런데 여기는 전자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수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 핵하고 이 전자 그룹 사이 인력 때문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탄소는 6 플러스 원자핵이 있지만 주변에 여전히 전자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산소에 델타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 얘하고 델타 마이너스하고 이 원자핵은 인력이 있겠지만 전자하고 전자 간은 청력이 있고 이 청력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는 뭐가 없다고요? 수소는 아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수소는 이런 게 없다고. 없고 그냥 생짜로 그냥 플러스니까 수소는 아무런 저항 없이 쑥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부담스러운 사람이 위험해요. 별거 없는데 편한 사람이 위험해요. 혼자서 위험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매력 엄청 넘치는데 왠지 부담되는 사람 있죠. 그것보다는 쟤는 뭐 그냥 맹숭맹숭한데 진짜 편해 이런 애가 더 무서워요. 알겠죠? 지우 알겠죠? 지우 알겠죠? 가연 알겠죠? 가연 알겠죠? 원래 그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수소가 그런 꼴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부담 없다. 쑥 들어오는데 부담 없다. 자, 수소의 물리적 성격 두 번째 2. 수소는
결합선이 오직 몇 개라고 해요? 한 개. 수소는 결합선이 오직 한 개. 자, 저 두 번째 얘기. 쟤는 뭐냐면 이겁니다. 얘는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얘는 그렇지. 침투 시에 분자간 입체 저항이 매우 작아집니다. 아이고. 자, 저게 무슨 말이냐? 저게 무슨 말이냐? 자, 침투라고 하는 건 두 분자 간 거리가 그래서 아주 가까워지는 현상을 뜻해요. 좀 멀리 떨어져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침투라는 현상은. 이 침투라는 현상은 그래서 두 분자가 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가깝게 붙는다. 그냥 붙는 거를 넘어서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이거지. 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서로 반가워서 반가워 이렇게 포옹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포옹하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품에서 총을 이렇게 딱 들이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둘이 포옹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이렇게 뭔가 쑥 튀어나와서 둘이가 접근하는 걸 방해하는 이런 효과들을 그런 걸 일반적으로 입체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입체 저항 제가 약간 편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거 화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원래 표현은 스테릭 힌드런스라고 해요. 이 맞지? 스테릭 힌드런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 탄소 플로라이드 결합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서 보시면 탄소를 중심으로 아까 플로라이드가 있고 거기에 플로라이드가 있을 때 여기에서 수소 결합 같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여기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수소는 결합선이 하나뿐이지만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 나가요? 탄소는 결합선이 4개 나가죠. 자, 탄소는 결합선 몇 개 나가요? 4개 나가요, 4개. 그럼 탄소의 나머지 결합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러면 얘 플러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 마이너스라고 했죠. 얘 마이너스라고 했죠. 근데 얘도 뭐겠어요? 이것도 마이너스고요. 너도 마이너스고 너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F 마이너스가 탄소 플러스에 접근을 하기도 전에 요 사이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청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이에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효과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런 걸 스테릭 힌드런스라고. 그렇죠?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훨씬 더 좋아 보이지만 탄소에서는 수소 결합 같은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 의식으로 만들어낸 문제인데 답은 어떻게 있으면 돼요? 답은 그냥 수소는 결합선이 오직 한 개,
수소는 전자가 오직 한 개는 이게 답이에요. 그러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괄호 2번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 큰 전기 운송도를 가진 원자에 결합된 수소 원자만이 이웃단 분자의 고립전선과 강한 정적 인력을 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하시오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고교교과 과정에 안 나오는 말이 있어 없어? 다 나오죠.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은 수소의 전자는 오직 한 개, 수소의 결합선은 오직 한 개. 화학원에 나와야 한다. 화학원에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할 때 저거 나와야 한다. 나오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문제는 다른 학교 문제들하고 결이 달라요.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고교 교과 과정에 안 배우는 게 1도 없다고요. 1도 없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이걸 알 수 있어요. 나처럼요. 오. 그럼 나는 이걸 왜 할까요? 나는 이걸 왜 할까요?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휴이라는 사람이 지은 무기화학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때리고 싶다. 근데 그 휴이라는 사람이 지은 무기화학 책은 그 절판된 책이에요. 와. 절판된 책이에요. 심지어요? 네, 절판된 왜냐면 이제 그 휴이라는 저자가 천재 화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알코올릭이에요. 알코올릭. 그래서 실종됐어요 사람이. 예? 그래서 80년 후반부터 그 심판이 나온다는 말만 있고 8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책이 절판이 되고 그러니까 심판이 안 나와서 절판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천재 화학자였는데 그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한 사람인가 뭐 그런데 천재였는데 알코올릭이어서 실종이 됐어요. 행방불명이 됐어. 그리고 없어진 정말 화학계의 유명한 명저인 휴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놀게닉 케미스트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서울대 화학과 무기화학 교재였어요. 내가 학교를 다닐 때.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책이 절판이 됐으니까 책을 구하기가 어려울 거라서 요즘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휴이라는 사람이 지은 무기화학 책으로 공부를 했었다고. 거기에 딱 저기 제 내용이 나오거든. 이 말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문제를 낸 출제 교수가 나랑 같은 또래라는 거지. 내 또래의 선후배 누구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니 그거 보고도 냈구나. 나는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었을 때 그냥 대충 읽는 거지. 근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거 말 하나하나도 신경 써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긴 시간 약간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 말 들으니까 되게 어려워요. 뭐 굉장히 알아들을만 해요. 굉장히 알아들을만 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저 노래를 이게 드시기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이키마스 3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HF 결정에서 수소 결합이 이루어진 HF2 분자의 입체 구조를 그리쇼. 이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쇼.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아까 아이디얼 아이스 결정 구조 그렸었죠. 근데 H2뿐 아니라 HF도 온도를 낮추면 고체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HF도 아이디얼 고체 결정 구조를 그려보라 이런 얘기죠. HF도 그릴 수 있겠어요? 그릴 수 있겠어요? 보자. 지우자. 아이디얼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이디얼 그렇지. 아이디얼 HF 결정 구조.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수소결합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소 전김성도가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전김성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전김성도 측면에서 수소결합에 꼭 필요한 원소 세 가지가 뭐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FON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FON으로 구성된 분자를 몇 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질쇼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여기 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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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이렇게 비공호 장났어. 그다음 슈쇼 샨쇼 슈쇼에서 이렇게 비공이 장찼어. 그리고 마지막 슈쇼 플로린 한 다음에 이렇게 비공이 장찼어.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분자당 우선 슈쇼 개수 자, 몇 개인가요? 분자당 슈쇼 개수 3개, 2개, 1개 맞나요?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엄청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분자당 비공유 전자쌍 개수 몇 개 있어요? 1개. 몇 개 있어요? 2개. 몇 개 있어요? 3개. 그러면서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수소 1개와 비공유 전자쌍 1개가 하이드로진 본딩 1개를 이룬다. 자, 저 얘기 기억나요? 그러면서 아까 박수 치는 얘기도 했었죠. 박수 한 번 딱 치면은 한쪽 손바닥이 절반의 박수를 가져간다고. 그래서 어떤 수소가 다른 원자의 비공호 전자쌍으로 접근하면서 수소결합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걸 양쪽에 절반 배분해서 개수 카운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소결합이 하나가 나타나려면 평균적으로 하겠죠.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수소가 1개 필요하고 비공호 전자쌍이 1개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이드로진 본딩 개수가 아까 H2에서 몇 개 했냐고? 2개였잖아요. 네. 네 방향이었고 개수는 2개였잖아요. 한 분자당 2개. 그게 이 녀석의 구조적 측면에서 수소도 2개고 비공호 전자도 2개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몇 개가 나타날까? 귀여운 녀석 암모니아끼리 수소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분자당 수소결합은 몇 개가 나타날까요? 혹은 여기서는 몇 개가 나타날까요? 자,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서울로 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제대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가인 제대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뭐 뭔지는 몰라도 대충 뭐 느낌상 짝짓기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그 나는 솔로가 그 SBS 프로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짝. 혹시 프로 아는 사람? 존재는 알아요. 존재. 이게 나는 솔로랑 플랫폼이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이상 숙소 하나를 정해놓고 생전 처음 본 남녀 5명끼리 이렇게 해갖고는
거기서 나는 솔로처럼 이렇게 뭐 게임도 시키고 뭐 미션도 시키고 해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합숙을 시켜.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합숙시킨 다음에 마지막 날에 저 사람 좋아요, 저 사람 좋아요. 그래서 커플 맺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야. 근데 이게 그때 당시 2000년 초반에 그 나왔던 그 플랫폼인데 이게 굉장히 꽤 인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장사가 잘 됐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무시무시한 방송 사고로 폐지가 돼버렸어요. 무슨 사고가 있었게요? 뭐지? 무시무시한 방송 사고로 폐지가 돼버렸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3명만 있어도 배울 사람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즉 나 말고 나머지 2명 있어도 이 중에 내 선생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 분명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3명만 모여도 개새끼가 있죠. 4명만 모여도 악마 같은 놈은 어디나 있어. 즉 사람 조금만 모여도요 정말 배울 수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 어디에나 악마 같은 인간은 어디나 있어. 무슨 말 알겠죠?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합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 여자애를 따돌림을 시켰나 봐요. 이지메 비슷한 걸 했나 봐요. 뭐요? 일본 말로 이지메, 우리말로 따돌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안에서 그 여성 출연자가 그러니까 원래 또 그 여성 출연자의 성격이 어땠는지는 모르죠. 뭐 또 그 여성 출연자가 성격이 급하게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건 모르는 일이고 어쨌건 그 안에서 출연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카메라가 꺼진 후에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때 굉장한 스트레스로 이 여성 출연자가 촬영 중간에 화장실에서 목매다가 자살했어요. 와. 자살했어요. 어, 그 뉴스에도 나오고 이 예능 프로그램인데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좀 심하다. 그리고 목매다를 자살하는 바람에 시청률이 모자기 바로 폐지된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SBS에서 이게 이제 없어졌다가 근데 이제 방송을 해보니까는 꽤 그 시청률이 나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까먹었을 때쯤에 플랫폼을 이 이름 제목을 바꾸고 새롭게 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참 세상에는 무섭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큼 조리 돌리고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 있었겠죠. 예, 참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죠. anyway, 내가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날 커플 선정의 날입니다. 알겠죠? 커플 선정의 날. 자, 남자 1, 남자 2, 남자 3이 남고 여자 1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생길 수 있는 커플 최대 커플 개수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저의 취향은 좀 특별해요 뭐 그런 거 말고 알겠어요? 그런 좀 특별하고 그런 취향 말고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커플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최종적으로 내 눈에 남는 게 몇 커플이 만들어지냐고. 최종적으로 나. 최종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커플이 몇 커플밖에 없냐고. 전 가지수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밖에. 나머지 둘은 커플 이루어 못 이뤄요. 못 이루잖아.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수소결합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비공호 전자쌍이 몇 개? 수소가 몇 개? 그러면 수소결합이 몇 개?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수소결합 몇 개? 아니지. 잠깐만. 네? 네? 수소결합 몇 개? 한 개. 한 개. 아 그렇구나. 아 그렇네. 나머지 둘은 커플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공호 전자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소결합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수소결합 몇 개? 네. 한 개. 누구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수소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나머지 비공허 현상 두 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려보면 되긴 되지 않아요? 그냥. 아, 그게 이제 뭐냐면 네, 전체 수가 이런 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들어봅시다. 전 지구에 말이죠. 전 지구에 우리나라만한 땅덩어리에 남자 한 명이랑 여자 3명이랑 살아간다고 칩시다. 아이고. 그러면 무조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어요? 다처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 지구에 사람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다처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갑자기 남자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신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남자들이 있건 말건 다처제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확률적으로 엔트로피적으로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뭔 말이냐면 어느 한 비공허 전자에 하나의 수소가 여러 개가 들러붙으면 나머지 애들은 그 기회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럴 확률보다는 나타날 수 있는 수소 결합이 비공허 전자 하나당 수소 하나가 수소 결합을 이루는 게 확률적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자, 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는.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러려면 무려 하나, 둘, 셋, 4개의 분자가 한 점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것이 확률이 더 크겠어요? 확률이 더 낮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큰 확률로 나타난다고요. 왜냐면 이런 경우는 4개의 입자가 동시 충돌해야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낮은 확률인 거고, 이거는 두 분자끼리만 충돌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일어날 리가 거의 없고 이런 구조가 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다? 주로 나타나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럼 물은 왜 그렇게 많이 해요? 2개씩 있으니까. 한 몸 안에 2개씩 있으니까. 즉 얘는 수소 개수가 여러 개여도 비공허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로 수소 결합이 결정되는 거예요. 얘는 수 때문에 결정되는 건데 얘는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2개가 다 있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몸에는 성적인 기관이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성적인 기관이 종류별로 하나씩 다 달려 있다고 쳐봐요. 어머, 그러면 이쪽 기관에 짝도 있을 수 있고 이쪽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에는 그 연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종류별로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한 명당 한 명이 가장 많은 확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일처 다부제 흔히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안 나타나죠. 그리고 일부 다처제도 흔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 다처제와 일처 다부제에 대해서 문화적인 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와 일처 다부제는
문화 현상이 아니에요. 문화 현상은 특수한 상황이 문화 현상이에요. 보편적 상황이 문화 현상이에요. 보편적 상황이 문화 현상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일부 다처제와 일처 다부제가 국가 단위에서 벌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단위. 예, 국가 단위에서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는 사람 모두 다. 네. 국가 단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불가능합니까? 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실 확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 어렵죠. 문화, 역사, 철학 보다의 어떤 개념과 확률, 통계, 수학적 개념 중 어떤 게 더 상위에 있는 겁니까?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거 없지만 더 강력한 원리냐고요? 어떤 게 더? 논리로 따지면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더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 1처 다부제로 사는 사람 있어 없어요? 1처 다부제로 사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있겠죠. 어디 있죠? 어디에 있어? 어디 있냐면 뉴욕에 가면 좀 있어요. 뉴욕에 가면. 에? 뉴욕에 가면 그 여성들 중에 엄청 고액 소득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뭐 하버드 로펌 같은 거 나와서 연봉 10억 정도 되는 이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남자친구를 여럿 거드리는 분들 뉴욕에 가면 몇 분 있어요. 슈가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있냐면 중국에 가도 있어요. 중국에 가면 중국 마피아 중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중국 마피아 중에 보스가 여성인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나이가 53살인가 한 아주머니 계셨는데 와우. 그분이 중국 공안에 이제 그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중국 전역에 20대 초중반의 그 남자애들 그 세컨하우스 다 만들어주고 거기 이게 피신해 가면서 이게 도망 다니시던 그 뭐냐면 그 뭐냐 중국 조폭 보스 한 명 계시거든요. 그럼 자 방금 봐봐. 뉴욕에 지금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어떤 로펌의 여자 CEO, 그다음에 중국 조폭의 여자 보스는 여러분 문화 현상인가요? 특수한 상황인가요? 그게 문화 현상이에요? 부자죠. 특수한 상황이죠. 일처 다부와 일부 다처는 문화 현상이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나타난다? 수소 하나당 비공허전자 하나가 수소결합을 이루고 수소 두 개와 비공허장 두 개가 수소결합을 두 번 이룰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수소 하나와 비공허전자 하나가 또 하나의 수소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 그리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하라는 뜻인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 인용하는 나라 있어 없어요? 법적으로 그건 저도 몰라요. 있죠? 있습니다.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요.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다 일부 다처제로 살겠네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다처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돈장만 사고 석유부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처 다부제로 살려면 코란의 그 뭐냐면은 코란의 율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코란에 일처 다부제의 규정이 있어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 일부 다처제의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부인에게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오. 아 맞아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일 날에는 첫 번째 집에서 샀으면 그 다음 날엔 두 번째 집에서 사야 돼요. 무조건.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한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줬으면 두 번째 부인한테 10억짜리 아파트를 똑같이 사줘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법적으로 허용한다 친들 일부 다처제를 허용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극도의 부자와 권력자들만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 꼭 아파트를 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같은 집에서 살 있습니까? 수도 있잖아요. 결혼을 안 해봐서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결혼을 한 상태에서 처가 같은 집에 산다. 지옥이 시작됩니다. 지옥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법적으로 허용한다 한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대부분은 일처일부로 삽니다. 일부 일처로 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죠. 자, 저기 지우야 봐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자기가 외계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우한테 이 지구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지우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부 다처제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를 대표 주자로 얘기할 거냐고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내 한 말의 뜻을 이해하겠어요 이제? 네. 이제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지요. 근데 이게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고요. 이 의미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시작!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자, 드디어 이제 밑밥을 깔았고 이 결정구조 HF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서울대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일자로? 일자.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자, 봅시다. 아시다시피 플로리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뭡니까? 델타 마이너스죠. 네. 그리고 수소를 중심으로 수소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뭡니까? 델타 플러스죠? 그럼 여기서 수소 결합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기서 나타난다고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수소 결합이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때 지켜줘야 되는 거 몇 도? 가연아 이거 몇 도? 네. 몇 도? 180. 180도. 그런데 이때 지호야 이거 몇 도? 그거예요? 104. 114도쯤 나옵니다. 자, 물론 저 숫자를 외울 수 있습니까? 저런 것까지 외울 수는 없습니까? 저런 건 못 외웁니다. 그래서 114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벤트. 플로리를 중심으로는 구분형이어야 됩니다. 가연아 왜 그렇죠? 왜 저기가 90도 왜 저게 구분형이어야 돼요? 정답! 자, 플로라이드에 뭐가 있죠? 비공호 전산이 있죠. 그 비공호 전산을 마저 그려볼게요. 비공호 전산이 요렇게 왜 이렇게 있어야 되냐면 수소 결합이 나타나려면 비공호 전산상 하나와 수소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플로라이드는 비공호 전산이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요렇게 있으니까 요 사이에 정전기적 척력이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정전기적 척력이 나타나니까 그 척력을 줄이기 위해서 구분형이 되고 이렇게 구분형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걸 아까 가윤이가 VSEPR이라고 한 거예요. VSEPR로 저게 벤트라는 걸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가윤이 잘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시험장으로?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받으면 이게 될 것 같으려나? 근데 배우니까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넉살 동안 배우는 거예요.
저게 HF의 입체 구조입니다. HF 고체 결정인 구조의 입체 구조입니다. 알겠죠?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서울대 기출문제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서울대 기출문제가 2012년부터인가 2012년, 2013년, 2014년 한 3개년 동안 비공개였던 때가 있었어요. 왜일까요? 교과서 바로 2011년 때 문제 오류가 있어서 그래요. 와우. 여러분 수능 오류 생기면 어떻게 되죠? 사퇴하지 난리 나죠. 난리 누구 잘리고 막 사과하고 막 뉴스 나오고 난리 나고 난리 나죠. 그렇게 서울대 그 심층 화학 문제가 틀렸었어요. 2011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작년에 수능 뭐 틀리지 않았어요? 틀렸나? 누구? 작년에 수능 네. 투 문제 하나 틀리지 예, 뭐 그리고 그러면 뭐 공무원들 잘리고 난리도 아닌데 서울대 기출 문제가 그렇게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아무도 모르고 조용히 넘어갔어. 뭐야? 왜게요? 왜게요? 서울대니까라고 바로 나 정도 이상의 전문가만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아. 즉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문제 누가 낸지도 알고 뭔지도 알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모든 입시가 끝나고 이제 그 문제를 누가 냈냐면 그해 서울대 화학과로 임용해 온 어떤 조교수가 낸 건데 다 일정이 끝나고 그 위에 이제 정 교수들이 이제 문제를 본 거죠.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화학과 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화학과 내에서 이게 이 대서울대 화학과에서 문제 오류가 생기다니 해가지고 3개년 동안 비공개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계속 서울대 입시 문제가 비공개로 유지가 되다가 2012년 이해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그 서울대 입시 문제가 과연 고교 교과과정과 합치하느냐를 감사가 뜬 적이 있었거든요. 와우. 그래서 이제 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 이제 기출 문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 뭐냐면 기출 문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물리화학, 생물, 지구화학 다 수학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사를 해야 되잖아. 이게 과연 고교 교과과정이라고 오른지. 그래서 그때 이 화학 문제가 감사 의뢰가 나한테 왔었어요. 그때 그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이 문제 그때 내가 감사해주고 내가 막 거기에 네 합치합니다 막 썼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아닌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합치합니다 써주고 그때 내가 수업 시간에 이 문제 썼던 기억이 나요. 얘들아 하면서 문제 빼왔어 하면서 막 그때 썼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이제 이 문제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문제고, 수소결합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게 수소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소결합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80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갔다 오세요. 왜 쉬지 말까요? 너무 많이 찍었네. 네, 다 찍힙니다. 잘 나오네요, 생각보다. 네.